예,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삼토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삼토시님 글을 봤는데 많이 집값이 하락을 했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주택 구입 부담은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매 분기마다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역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 가구 소득,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산출되는 지수인데, 간단히 말하면 A라는 지역의 중위소득 가구가 A 지역의 중위아파트를 살 때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집값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 버린 바람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역대 최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수의 전고점이 2008년 2분기였거든요. 그때는 서울 기준입니다. 그때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때 소득이 4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수준이었는데, 2022년 3분기는 그 수준이 60%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역대 전고점을 훨씬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감하는 주택구입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이 집을 살 적기에는 그러면은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정도였나요? 사실은 바닥이었던 시점이 보면은 2012년, 13년 이때인데, 이때는 2013년 되면 이제 10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서울 기준으로는 100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가 저점이지만 사실상 저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점이 이제 86이었고 중장기 평균이 130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를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수가 이제 중위 가격 매매가가 2012년까지는 KB 부동산 기준으로 뽑았었는데 2013년부터 한국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 보니까 제가 2013년 이후도 이제 시계열의 통일을 위해서 2013년 이후도 이제 KB 부동산 기준으로 환산해서 적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2020년 3분기 기준은 210을 넘었지만 KB 부동산 기준으로는 2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과거 전고점인 164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 부담이 떨어지려면 결국 집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확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소득이 많이 소득이 훨씬 늘거나. 네,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삼토시님 뷰를 제가 보니까 한 2027년 정도가 집값의 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의 이제 서울 부동산 또는 수도권 부동산의 이제 하락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13년 이 두 번이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기간 상승 끝에 이제 신도시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91년부터 95년은 이제 91년에 1기 신도시 입주하면서 하락을 맞이했고,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버블에서 신도시 입주로 이제 그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과거 하락장의 공통점이었는데요. 제가 27년 정도를 좀 눈여겨본 이유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3기 신도시 입주로 늦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토지 보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좀 착안을 했었거든요. 판교, 광교, 위례가 토지 보상하고 5년 뒤부터 입주를 시작했었습니다. 3기 신도시가 20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했고, 현재 21년부터 시작했고, 22년 말 기준으로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은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좀 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입주가 한창 진행될 27, 8년이 하방 압력이 커져서 그때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매매가가 전세가 기대는 상황이 큰데, 이 전세가가 이 3기 신도시 입주로 흔들려 버리면 매매가도 또 타격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6, 7년 정도가 좀 3기 신도시 입주 즈음이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지금 뷰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지금 2023년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23년부터 27년까지 약 4년간은 삼토시님의 견해로 봤을 때는 어떤 장이 펼쳐집니까? 더 급락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슬슬 기면서 떨어지는 그런 장이 되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매부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23년 전후를 중장기 고점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19년, 20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고점이 1년 정도 당겨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21년 급등을 제가 20년에 매부리에 나왔을 때도 21년 급등을 전망했지만 실제 그 급등 수준이 사실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거의 폭등 수준이었고 사실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영향이 커서 폭등이 일어나서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굉장히 근접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22년에 이제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이 가계가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이 고점을 당겼듯이 예상을 뛰어넘는 급락도 저점을 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현재 최근 급락 상황이 굉장히 정도가 큰데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는 최근 그 13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하락폭을 좀 축소해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역전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건데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비율이 25% 내외였거든요. 근데 21년에 갭 투자 비율이 40%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실수요가 직접 집을 사기 어려워진 대신에 높아진 전세가를 바탕으로 갭 투자에 나선 건데 현재 예상으로는 23년의 전세가가 21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년보다요?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21년에 높은 갭 투자 비율이 23년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역전세, 소위 말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하방 압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2023년인데 올해가 27년까지 떨어진다면 완만하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지금 굉장히 급락하고 있잖아요.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1.3 대책으로 좀 약간 매수 심리가 좀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하락폭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 보이는데 점차 23년이 계속 진행될수록 좀 이 역전세 영향 때문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이 또 계속될 경우는 좀 더 다시 하락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5년 이 하락폭이 커질 경우는 저점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네. 또 하나는 22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네. 22년에 착공 물량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25년이 2, 3년 후에 25년쯤이 좀 공급 부족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즈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또는 하향 안정화의 그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조금 있지만 대세 하락으로 봤을 때는 27년까지 가는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현재와 같은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매일매일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 그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27년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저점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점이 빨리 오는 경우는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급락이 좀 지속될 경우는 펀더멘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면 집값이 하락이 멈출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더 뒤로 밀릴 경우는 25년 이후는 공급 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경우에는 저점이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펀더멘탈 이하로 급락했을 때는 저점이 좀 빨리 올 수 있는데 과연 이 아파트 집의 펀더멘탈 가격이 얼마인 것이냐, 이 정도면은 사서 물리지 않는 가격인 것이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뭐 연도로 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지수로 내가 이 아파트 샀을 때 본질 가치 정도로 산다는 걸 어떻게 좀 확인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지수,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집값의 괴리를 볼 때 가장 보는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뭐 전세가를 매매가로 나눈, 즉 매매가 안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지표도 중요한 것이 이 전세가는 주택의 사용 가치를 이제 나타내고 이제 매매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더한 개념이라고 볼 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그만큼 벌어지면 그만큼 매매가의 버블이 많이 사용 가치 대비 버블이 많이 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지표를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하락장에서 그 서울 부동산이 2009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전세가율이 40% 밑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매매가가 4년간 내려가면서도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괴리가
다시 줄어들면서 네.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전세가율이 60%를 돌파하자 2013년 3분기인데 전세가율이 60% 돌파하자 매매가도 상승으로 전환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60%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면은 이제 매매가도 상당히 적정 가치로 내려왔구나 전세가 대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전세가율 60%를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 이 부분이 좀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냐 좀 시금석으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세 관련한 내용은 후반부에 조금 더 다시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호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떨어진 경향도 좀 보이던데요. 호가가 뭐 과거 폭등 기준 그대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과거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보면은 과거 하락장 때 강남도 사실은 하락에 예외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과거 하락장 때는 91년부터 95년 또는 2009년부터 13년을 보면 그 서울에서 한강 이남이 이북보다 조금 더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경기도보다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이는 결국은 하락장 때 상급지가 조금 더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지인 이유는 상승장 때 워낙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다만 상승장 때 워낙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장 때 조금 더 떨어지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그 2019년 12월에 이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이 금지가 되죠. 그러면서 상급지 상승률이 중하급지 상승률보다 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직전 상승장에서 그 상급지 상승률이 중급지 하급지보다 더 높지 않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할 때 상급지가 과거 하락장과는 달리 더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도 강남권은 뭐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겠지만 과거 하락장처럼 중하급지보다 더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처방을 우리 삼토시님께 여쭙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지금 내년에 전세 계약 만기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전세를 새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연장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되는 범위에서 집을 사거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삼토시님 나오는 영상을 봤단 말이죠. 근데 중장기 7년까지 하락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한 사이클도 전세를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집을 그냥 여러 개 되면 사는 게 좋은지 지인분이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매매를 선택하냐 전세를 선택하냐는 결국 어느 쪽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향후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의 부작용이 완화됐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임대차 3법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됐을 때 흔히들 말하는 메커니즘이 전세 가구가 전세집이 10채가 있고 전세 수요가 12가구가 있으면 전세 경쟁률이 1.2대 1이거든요. 네. 그 1.2대 1의 경쟁률로 전세가가 형성되는데 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돼서 가령 10채 중에 8채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전세집은 2채만 밖에 없네요. 네. 전세 수요는 4가구가 남게 되기 때문에 2대 1이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과거 2020년, 21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펀더멘탈보다 전세가가 오버슈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풀리게 되는 게 2022년 8월 이후였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로 보면 2대1이 다시 1.2대 1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펀더멘탈보다 오버슈팅의 전세가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서울 전세가가 내려가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으면 서울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수도권 입주 물량을 이제 가늠해 보려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을 봐야 되는데 그 착공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약 18만 호, 2019년 22만 호, 2020년 22만 호, 2021년 23만 6천 호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2, 3년 뒤 입주가 되기 때문에 23, 4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말인즉슨 서울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운 상황을 좀 초래한다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임대차 3법의 폐해가 다시 정상화되는 수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게 23, 4년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상당히 24년까지 하향 안정화됐다고 봤을 때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해도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집값이 확 급등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케이스는 발생하기가 힘들겠죠? 일단은 사실은 이 집값의 조정 폭을 크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라서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 7년경에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한다 치면은 그 물량상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가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매매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갭 투자 비율이 많이 21년도에 올라갔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서울 및 수도권이 그 전세가가 다시 흔들리는 이벤트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오버슈팅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간 지속하는 오버슈팅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뭐 이유에서든지 전세보다는 뭐 내 집 마련을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기준만은 꼭 챙겨가라 이런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하락장을 기회로 삼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네. 사실 과거 하락장 때를 또 돌이켜보면 과거 하락장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세그멘트가 바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 때는 이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 실수요가 적게 들어와 있어서 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투자 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 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상승장 때는 그런 호재들이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하락장 때 많이 빠지고 상승장 때는 또 많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장 때 특히 이제 사실은 보수가 정권을 잡고 서울시까지 차지하는 두 가지가 같이 보수가 잡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정부가 아무래도 약간 그 정비 사업의 규제를 좀 완화하는 기조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하락장이라 정비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지만 이때를 오히려 그 규제 완화 기조를 틈타서 정비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이는 그러한 재건축 단지들은 나중에 상승장 전환 때 굉장히 초과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